예,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연료 발전소가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바로 경기 그린 에너지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박경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설립돼 5년째를 맞은 경기 그린 에너지의 현재 설비 이용률은 채 50%가 되지 않습니다.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핵심 설비는 스택인데 총 21기 중 11기의 수명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공급업체와의 장기 서비스 계약을 통해 설비를 교체하고 유지 보수를 진행해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급업체인 포스코에너지는 지난해 10월부터 경기그린 에너지 측과 재계약 협상을 벌여왔는데 두 차례에 걸쳐 계약 금액을 대폭 올렸습니다. 장기 서비스는 5년 단위인데 지난해 12월 1차로 제시했던 금액은 스택 한 기당 연간 10억 원 기준으로 5년간 총 1,050억 원입니다. 그런데 올 2월 들어선 이보다 60%나 뛴 1,680억 원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그린 에너지 측은 포스코 에너지 측의 당초 1차 제안은 고민 끝에 수용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60%나 더 올리겠다고 하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경기그린 에너지 측은 올 4월까지 정부로부터 설비 점검을 통과하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까지 처했습니다. 포스코 에너지 측은 사업 초기에 연료전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유지보수 비용을 낮게 책정했지만 적자 누적으로 비용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포스코 에너지의 연료전지 사업 누적 적자는 약 6천억 원 수준으로 생산시설 투자비까지 포함하면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기그린 에너지 외에 포스코 에너지로부터 수소 연료전지를 공급받은 다른 20여 곳 발전소들도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시장 금액을 훌쩍 뛰어넘는 장기 서비스 계약 금액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에너지가 사업을 안 하게 되면은 유지보수 문제라든지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대안으로서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FC사에서의 유지보수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포스코 에너지에서 공급한 모든 발전소가 지금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수소 경제 활성화를 천명했지만 정작 앞서 수소 발전을 시작한 발전소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경민입니다. 예, 방금 보신 내용 취재한 박경민 기자와 함께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산업 곳곳에서 유지 보수는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수소 발전소 같은 경우에 이거 유지 보수 때문에 갑자기 가동을 중단할 위기까지 처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수소 연료전지의 핵심은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그 핵심 설비가 스택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이 스택은 5년 그 화학 반응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5년에서 6년마다 이 설비를 교체해 주거나 유지 보수를 꼭 해줘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그 부품을 교체하고 유지 보수를 하는 거를 이제 장기 서비스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LTSA라고 보통 부릅니다. 돈이 당연히 들어가니까 발전소들은 설비 공급 업체랑 이걸 이제 계약을 합니다. 5년 단위, 10년 단위, 20년 단위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는데 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제 2013년도에 전력 생산을 시작한 발전소들입니다. 이제 설비 연한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명을 다해서 출력이 떨어지는 스택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5년 계약을 체결한 뒤에 발전소를 가동을 했고 현재 이제 사용 연한이 다 해서 출력이 떨어진 상태인데 포스코 에너지가 재계약 과정에서 비용을 이제 올려달라고 하면서 문제가 지금 발생한 상황입니다. 지리한 협상이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설비가 그냥 방치되고 있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포스코 에너지가 그 수소 연료전지 기술을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퓨얼셀 에너지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독점권도 포스코 에너지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들은 포스코 에너지 이외에 다른 대안도 현재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듣다가 이제 딱 귀에 박혔던 것이 포스코 에너지의 독점권 그리고 이제 비용을 인상했다. 당연히 이거 갑질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속사정이 좀 어떻습니까? 이걸 갑질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게요. 예. 포스코 에너지가 사실 2007년부터 우리나라의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나라 그 수소 시장에 어떻게 보면 첫 발을 내딛었고 시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핵심 설비 국산화 그리고 이제 대량 생산 위해서 포항에 설비 공장까지 갖춰가면서 열심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2013년에는
그 2,5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기도 했고요.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 덕분에 수요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소 연료전지 스택, 방금 말씀드렸던 핵심 설비에서 결함이 발생하면서 이게 상황이 약간 틀어졌습니다.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설비를 교체해줘야 되고 유지보수 비용이 5년마다 한 번씩 들어갈 걸로 예상했는데 그 사이사이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에너지는 수소 연료전지를 팔아서 번 돈보다 LTSA, 유지보수를 통해서 설비를 교체해주고 고쳐주는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건데요. 2014년부터 영업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고 누적 적자는 약 6천억 원 수준, 그리고 설비를 투자한 비용, 공장 가동을 위해서 뭐 인력을 채용하고 라인을 갖추고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하면 1조 원이 넘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계약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포스코에너지는 계속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LTSA 비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포스코에너지의 해명입니다. 여기도 속사정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계획된 대로 그러니까 성과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중간에 생각지 못한 돈들이 계속 나갔던 거 해서 이번에 보수 비용을 좀 크게 높인 건데, 앞에 리포트에서 포스코에너지로부터 이제 수소 연료를 받게 되는 곳이 20곳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이 20곳 다 문제 돌입하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포스코에너지가 초기에 그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예. 대부분 초기에 시작한 수소 발전소들은 대부분 포스코에너지로부터 수소 연료 전지를 공급받았습니다. 이런 곳들이 전국에 한 29곳, 용량은 180메가와트 내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 전체 현재 수소 연료 전지 보급 물량이 300메가와트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서 약 60%가량이 포스코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LTSA 계약 연장이 이렇게 계속 그 지체가 되면 수소발전소가 생산하는 전기의 양이 줄어듭니다. 자연스럽게 수익도 감소를 하게 되겠죠. 예. 수소 연료전지 설비는 근데 좀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가 자비를 들여서 100%를 투자하기보다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이렇게 출자를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요. 설비 용량, 거기에 따른 전기 생산량에 따라서 상환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그게 이제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 거죠. 전기를 그만큼 적게 생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서도 빨리 원리금을 상환해라라는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인 거고, 발전은 생각보다 안 나오기 때문에 발전소들이 이대로 가면 도산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딱 설명을 들어도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기업들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좀 버거워 보이고, 하다 보면 정부에서도 좀 중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에서도 어떤 수소 경제에 대해서는 좀 열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라는 어떤 목표를 딱 제시를 했고, 그 두 축 중 하나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좀 개입을 해서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그 민간 기업 사이의 일인 만큼 정부가 이거 나서서 중재하는 게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이 리포트에서 보셨던 경기그린에너지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물밑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계약 금액이 크고 좀 아무래도 각 기업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이게 협상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KDB 산업은행 등 8개 금융기관이 경기그린에너지에 그 금융을 출자를 했거든요. 돈을 이제 빌려준 셈이죠. 그쪽에서는 원리금 상환이 안 될 경우에 우리가 직접 그 경영권을 좀 가져와서 포스코에너지랑 협상을 하겠다, 약간 이런 그 개입의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예. 이렇게 되면 이게 단순히 경기그린에너지의 일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수소 발전소들도 다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연료전지 업계 전체의 문제로 이게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듣다 보니까 좀 이건 최악의 경우일 수 있는데 포스코에너지 측에서도 이게 뭐 계속 돈이 안 되니까 이 사업에서 발을 뺄 수도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에너지가 2015년 이후에 신규 사업 수주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업을 그만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포스코에너지 측은 반복적으로 그리고 분명히 연료전지 사업 철수는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스코에너지는 약 100메가와트 수준의 그 생산 설비를 포항에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제품 생산은 현재 중단한 상태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적자를 보고 있는 포스코에너지에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확대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국내 연료전지 시장을 개척한 포스코에너지 그리고 점유율 1등인 포스코에너지가 좀 사업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들이 업계 바람인데요. 정부가 특히 2040년까지 우리나라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8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러려면 1년에 거의 한 400메가와트씩 발전소가 늘어나야 되는데요. 예. 현재 대표적인 국내 업체가 포스코에너지와 두산퓨얼셀이 있는데 두산퓨얼셀은 60메가와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포스코에너지가 100메가와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연간 만약에 다 생산을 한다고 해도 163메가와트죠. 나머지는 해외 업체들한테 뺏길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우려가 나오는데요. 포스코에너지마저 사업을 접게 된다면 우리나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기업들에게 길을 열어주겠다 했는데 자칫 이제 외국 기업들한테만 멍석을 깔아주는 꼴이 아니냐, 약간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경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